웬만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는 이제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좀 상황이 바뀌면서 무서운 시나리오가 개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참고로 미리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어차피 다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이게 뭐 그럴듯한데 싶으면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헛소리네 싶으면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일단 제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선전 전략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본인들의 승리를 너무 많이 적어도 이제 미국이 발표한 것보다 3배 이상 부풀려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선전 전략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전략인 건 맞아요. 전쟁에는 이제 아군의 장군이 죽더라도 당연히 알리지 않는 게 사기가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괜히 이순신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제가 말한 맥락을 못 읽고 또 이순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맥락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적을 얼마나 사살했고 우리가 이기고 있고 우리는 얼마 안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이라서 그냥 사실 막 지르면 됩니다. 뭐 러시아군을 뭐 15,000명을 죽였는데 우리는 뭐 100명도 안 죽었다 이렇게 뭐 질렀다가도 틀린 게 뭐 걸린다고 해도 전쟁 때문에 이게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쟁 때 이제 자국이 하는 이런 통계들을 별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선전 전략을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의심을 하지 않고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강한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강하다는 의미가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이런 상황에 도망가지 않는다 막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강한 사람한테 끌리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지금 계속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강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고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그림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완전히 쳐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 전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 전술로 이런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면서 주변에 많은 요구들을 할 텐데 이로 인해서 약간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이제 부총리가 SNS에다가 삼성이 핸드폰을 러시아에 판다고 그걸 비난을 하면서 우리나라 여론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선 넘네 막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거기에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다가 그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달라는 이런 좀 거의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면서 유럽 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미지가 안 좋아진 여론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선전 전술들이 러시아군을 다 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러시아군을 뭐 2만 명 가까이 죽였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가 이제 까발려지게 된다면은 글쎄 이런 것들이 어떤 후폭풍으로 올지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공을 장악했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자꾸 막 그런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영공을 장악했으면 지난번에 그 러시아가 64km 정도의 탱크 행렬 같은 거가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게 사실 미군의 이제 감시 장비들로 찍힌 건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영공을 장악했으면 이미 그 부대부터 폭격하고 아작났을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누가 그래요. 저렇게 많은 탱크들이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 폭격을 안 하냐? 할 수 있는 무기가 영공을 장악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폭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맘 놓고 저렇게 전차들을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놓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남의 영토에서. 심지어 지금 그 탱크들은 우크라이나 자신 영토에 그것도 개활지 안에 있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자꾸 EU에다가 자신들의 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을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영공을 장악할 수가 있으면은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면 지금 현대전 같은 경우에서 그 영공을 장악하게 되면 침략군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남의 영토에 탱크를 끌고 가봐야 하늘에서 고고도에서 폭격으로 이제 미사일로 때려버리면은 이제 탱크는 다 아작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 러시아 탱크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영공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장악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술적으로. 또 딴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3차 대전까지 갈 가능성은 제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변하면서 제가 약간 무섭게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거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제 뇌피셜이에요. 근데 어차피 아직도 그래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이제 무서운 게 우크라이나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수많은 의용군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갔다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에서 불법이라고 허가를 안 해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법인 걸 감수하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입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외교부는 분명히 강하게 처벌할 거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아니 이제 불쌍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도와주러 간다는데 정부가 이걸 처벌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진짜 위험한 얘기예요. 아니 그래도 이제 뭐 개개인이 자신의 뭐 신념을 가지고 외교부가 뭐라고 하든 정부가 뭐라고 하든 난 처벌 받으면서 갈 거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싸우러 간다는 사람들을 응원을 한다? 이거는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외교보다도 헌법 조항 때문에 그래요. 헌법 조항. 헌법 기본 조항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정확한 문구는 헷갈리긴 하는데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나 군대 같은 거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라도 그거 치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헌법 위헌입니다. 위헌. 근데 우크라이나에 이제 개개인이 입국하려고 하는 거를 외교부가 최대한 막았어도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법망을 피하고 어떻게 눈을 피해서 잘 빠져나갔으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쳐도 만약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가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응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헌법 조항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할 때 중동에 이제 이라크라는 나라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도 좀 위험한 나라기 때문에 그걸 쓰고 갔어요. 이게 그 국가에서는 저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지킨다는 헌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그 각서를 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만약에 갔는데 제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국가가 그걸 나서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면은 위헌이 되잖아요. 그런 걸 안 쓰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그런 위험한 어쩔 수 없이 사업 때문에 위험한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저한테 위험한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구해주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다. 그걸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치안이 위험한 나라나 이런 나라에 여행 금지를 내리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가는 거를 외교부에서 응원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헌법 조항에 따라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러시아가 폭격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죽어나가게 되면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런 쓸데없이 다른 나라 전쟁하는데 이런 의무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가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막는 거고 적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표면적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고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 헌법 조항을 지킨 게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위헌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위헌을 누가 따지겠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부세도 위헌이라고 소송 걸고 하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위헌의 사항들이 보이는 이제 정부 결정이 나오면은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외교부가 그런 발언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죽는다면 바로 위헌 소송이 걸리게 될 겁니다. 외교부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두렵게 보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 세계에 수많은 의용군들이 오고 있는데 만약 진짜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선전 전술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어차피 러시아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러시아한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실상 이제 와보니까 무장하고 있으면 러시아군한테는 거의 죽은 목숨이고 막 위에서는 이제 전투기에서 러시아에서 폭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진짜 막 땅굴 같은 데 숨어있다가 게릴라전만 해야 되고 실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잘못해서 이제 돌아다녔다가 폭격 맞아 죽고 이런 현실이 된다면은 좀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는 선전 전술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좋은 측면이 거의 대부분이 좋은 측면이긴 한데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가져오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가도 위험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막연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돼서 전 세계 진짜 수만 명 이상이 지원을 희망을 하고 있다는데 만약 지금 막 폴란드 막 전투기 지원한다는 뭐 그런 그 논의도 있죠. 만약에 폴란드에서 전투기를 진짜 엄청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러시아의 공군을 이제 어느 정도 무찌르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고고도에서 러시아 탱크들을 폭격할 수가 있으니까 러시아 탱크들이 다 망하고 할 텐데 그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무서운 시나리오긴 한데 아무튼 지금처럼 이제 의용군이 이제 많이 오는 상황에서 수많은 나라의 의용군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이제 막 그 나라 외교부가 혹시라도 응원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확전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봤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원래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의용군들이 이제 계속 개입되고 다른 나라들도 자신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될 헌법 조항에 묶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3차 세계대전을 바란 상황이 아니어도 그래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측면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정보부 분석으로는
어차피 결국에 키이우가 함락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를 그 주변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 국가들의 약간 그 욕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빨리 종식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전쟁이 계속 끌리면서 우크라이나 피해가 얼마나 됐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핑계로 해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금 이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평상시에 아무 이유 없이 러시아에 제재하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정상 국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돼야지 계속 제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러시아의 힘이 계속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든 말든 이게 계속 오래 지속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약간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선전 전술에 계속 발맞춰 주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도 이제 이거에 신나가지고 계속 이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투기가 지금 1000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띄우지 않고 진짜 극히 일부만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약간 주력도 제대로 가지 않고 있고 전투기도 이제 대부분 띄우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띄웠다가는 확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키우에서 러시아 쪽 방향으로만 띄우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공을 우크라이나가 장악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생기는 건데, 뭐 사실 러시아 전투기들도 저공 비행을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공망에 격추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도 완전 장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전투기 대 전투기의 공군 싸움 같은 거는 거의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크라이나가 우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네? 나도 의용군으로 한번 가볼까? 우크라이나가 밀고 있으면 뭐 별로 안 위험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유럽 국가 중에 이제 자국민을 보호를 해야 된다면서 거기에 군사 개입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순간 이제 확전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방구석에 편하게 앉아있는 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간다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간다는 것도 뭐 어떤 자신의 이제 신념에 의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3차 대전으로 확전을 하는 그 스노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진짜 푸틴을 포함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는 아무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싶긴 하지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상황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흘러들어가면은 이게 전 세계가 이제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외교부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에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확전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게 외교부 입장에서도 위헌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강하게 처벌을 하고 강하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야 뭐 현명하게 잘할 거라고 보는데, 혹여나 이제 다른 나라 외교부가 응원을 하는 이제 스탠스를 취했다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의용군을 응원을 하는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군사적 개입에 점점 가까워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도 이제 위헌 소송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어요.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고 싶다는 사람이 지금 수백 명 이상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방구석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제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과연 정의고 올바른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